우리 인민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시려 마음쓰시는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학은 평양 대경 김가공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토록 마음쓰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안으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에 오셨을 때 공장 정말 한심하고 협소했습니다. 그러나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나도 나무라하지 않으시고 평양 대경 김가공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별히 관심하셨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오늘 김 생산과 김 가공품의 가치를 누리게 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김 가공품을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공급할 때 대한 교실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자신께 직접 주신 교시만 해도 10여 차례가 넘는다고 뜨겁게 회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7월의 그 무더운 날에 공장의 여러 곳을 오랜 시간 동안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김가공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시고 협소하던 우리 공장을 종합적인 수산물 가공 기지로 끌을 때 대한 사랑 어린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이 구운 참김의 맛까지 몸소 봐주셨습니다. 맛이 독특하고 참 좋다고, 김은 아이들이 성장 발육에도 좋고 입맛을 돋구는데도 구조구만이라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이 참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해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 가공 방법과 여러 가지 김 가공 기술에 대해서 오랜 시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종의 4가지 제품만 생산하고 있었는데 경리하는 원수님이 현지 말씀을 받들고 지난 5년간 김 가공품의 가짓수와 질, 그리고 새로운 김 가공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현재는 여러 가지 점의 김가루와 구운 김, 튀긴 김을 비롯해서 13종의 61가지 제품을 생산해서 인민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일 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큰물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자. 황해남도에서 큰물 피해로부터 토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거지 점령에서 장마철 피막에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명심하고 지금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당면한 영농자금과 함께 큰물 피해를 막지 않은 사업을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율군과 운천군을 비롯한 모든 군들에서 물길들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하고 고인물 빼기 시설들에 대한 정비 보수도 다 끝냈습니다. 지금 도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군매 위에 땅이 유실되거나 곡식이 매몰되는 것과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선시에서는 해안과 큰 강을 끼고 있는 시의 특성에 맞게 큰 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역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강하천 제방과 물길 뚝들을 종립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함주군에서는 장마철 큰 물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무더기 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물을 쭉쭉 뽑을 수 있도록 배수 양수장들을 보수하고 양수기들을 수리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들면서 논밭들이 큰 물에 잠기지 않도록 수로 정리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태천군 운흥협동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논뼈 비배 관리를 생육단계별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든 작업반들에서 기계화 비중을 높여 논뼈 김매기를 다구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미량 원소 비료를 5일 간격으로 분무해줘 논뼈의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작업반에서는 논뼈 3회기 매기를 전부 끝내고 논뼈 조절 비료로서 깊은층 비료주기를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 깊은층 비료주기를 진행해 보니까 알곡 정부당 수확고를 1톤 내지 3톤을 더 냈습니다. 또한 그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량 원소들을 분무해서 넘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농작물이 장마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예견성 있게 세워놨습니다. 북창군 남상협동 농장에서도 농작물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하면서 장마철 피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작업반을 비롯해서 농장의 전반적인 논벼와 강냉이 작황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작업반에서는 이삭 비료 주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면서 병해충 피해와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회룡시에서 누예치기를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회룡시 창의효 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뽕잎 생산을 늘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우량 품종의 뽕나무모를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놓은 데 맞게 300여 정도의 비경지 면적의 뽕밭을 조성하고 비배 관리를 과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누예치기에서 앞선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모든 누예들을 실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강계시 상업관리소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누예치기를 과기술적으로 진행해서 흐뭇한 고치 풍년을 마련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9년 9월에 여기 산 종점에까지 오르시오. 물헌한 우리 상업관에서 뻥밭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뻥밭 비배 관리야 잠시란의 온도 문제까지 정말 하나하나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군님의 유운을 높이 받들고 종보당 뻥나무 밀식을 단계별로 세워가지고 뻥잎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렸습니다. 올해 예년이 없이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거치가 잘 되었습니다. 세포군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자기 고장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으로 꾸려갈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인 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나무 생산 2회전 할 수 있는 나무 온실, 1000평방에 달하는 야외 조금구, 생물농약 생산장, 모채양매장 전반에 대한 통합 생산 조정체계, 이것을 완비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산림경영소 물질적 기술적 토대가 비교적 원만히 갖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복구 전투 10년 전망 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1단계 기간에 전부 끝낸 데 맞게 올해부터는 상가신림 조성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용량의 생물농약을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수종별에 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자기 고장의 흔한 식물들을 가지고 생물농약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데 올인모 단계에서 7 내지 15일 간격으로 입분무해줘 나무모 마름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을 미리 막고 있습니다. 연탄군 산림경영소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나무모 비배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지방의 기후 풍토에 알맞는 산열매 나무모들을 위주로 키우면서 최근에만도 수백 평방미터의 야외 조공장을 새로 건설해서 나무모의 사lum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100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들을 생산한 이들은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여러 가지 용량 원소들을 잎 덧비료로 줘 튼튼한 나무모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 인민이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는 속에 서성구역에서도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현실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민의 부름 앞에 말려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자기 한 몸을 그대로 이렇게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 것이 애국자의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는 일꾼들부터가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업을 짜고 들고 교양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말로나 외우고 구호나 쏘붙이는 것이 김종일 애국주의가 아니라 실천에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 아랫단위들에 내려가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대로 구역 안의 모든 단위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이르기까지 자기 일터를 사랑하고 또 저걸 위해 무엇인가 이렇게 바치려는 그런 애국의 마음들을 자려오는 이러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우리 수도 평양을 보다 훌륭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자고 우리들 모두가 정성껏 가꾸고 있는 잔디밭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잔디밭을 10년째 가꾸고 있습니다. 자, 이 잔디밭을 가꾸는 데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나라를 떠받드는 그런 애국의 길, 충성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 길을 변함없이 가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력포구 요관의 일꾼들이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그들의 생활 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일꾼들이 이민들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역에서는 구역 안의 일꾼들을 한 계단씩 아래단에 막고 내려가 강면하기는 장마철 전후로 살림집 버스를 꺼내는 문제를 1차적인 가업으로 틀어지고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 본부장들이 그 낡은 설비들을 새롭게 갱신하고 주민지구가 늘어나는 데 맞게 인민들이 그 먹는 물 문제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운동원 개건 현대화공사 종합체육경기장 건설 남새밭 관수체계 환원 복구를 비롯한 모든 사업을 인민들이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백 정도의 밭관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개소의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고 필요한 관들도 확보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밭 관계책의 그 말단에 위치한 지역들과 물이 부족한 지역들에는 지하수 탐사를 진행해서 물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관계 구조물도 더 건설하고 양수 동력 설비의 그 설치도 추진해서 구역 안의 모든 남새밭들의 분수식 관수와 고랑식 관수를 원만히 보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승의 하나인 울림폭포에 장피한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울림폭포는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언 거란을 들었다 넣으면서 메아리가 되어 수십 리바까지 울려간다고 해서 울림폭포라고 부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아찔한 절벽이 병풍을 둘러친 것처럼 빙 둘러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로 폭포가 떨어지면서 폭포 소리가 거란을 타고 이 절벽을 타고 메아리가 되어 주변 산발들에로 퍼져나갑니다. 저기 부감다리에서 보면 마치 덩굴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울림폭포는 어느 시점에 따라서 서로 각이한 모양의 느낌을 안겨줍니다. 우리 울림폭포는 2단 폭포로서 그 높이는 75m입니다. 울림폭포 우에 근지용식으로 된 수림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림지대가 우리 울림폭포의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으로 되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갈수기에도 물량이 보존됩니다. 장마철에는 폭포 꼭대기에서부터 담소까지 물줄기가 통째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때의 그 경치는 우리 울림폭포의 경치 중에서 최절정을 이룹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악성 비루스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237만 7300여 명, 사망자 수는 55만 666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날보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22만 2360여 명, 5500여 명 더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22만 2360여 명이라는 숫자는 하루 감염자 수에 있어서 이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9일 하루 동안 전국의 36개 주에서 6만 1160여 명의 감염자와 1070여 명의 사망자가 또 발생해서 총 감염자 수는 321만 9530여 명, 사망자 수는 13만 591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미국에서 100명당 1명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로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감염자 수는 아메리카 감염자 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전염병 피해가 계속 확대돼서 9일 하루 동안
42,907명의 감염자와 1,199명의 사망자가 또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디아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처해서 세르비아 정부는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에스파냐의 여러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최근 러시아에서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수십 채의 살림집들이 또 내려가고 도로가 파괴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루간스크 주에서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7일 현재 산불로 10명의 사상자가 나고 약 80채의 살림집과 30동의 건물, 수십 헥타르의 살림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8일 기중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m 높이의 기중기가 넘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4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창송에서 비가 내렸고 특히 고성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151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폭우와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 남부 바닷가 지역에서 이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내일 새벽까지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이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산골짜기 주변과 산기슭을 비롯해서 이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주민지구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며 국토관리부문, 농업부문, 건설부문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개소들에 대한 사전 대책과 함께 이 감시 및 통보 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이 함경남도, 강원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시, 황해북도, 평안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7월 11일 토요일, 음력으로 5월 수마하루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 새벽과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도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개성시도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6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의 무은바다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무은바다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무은바다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무은바다에서 센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이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북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강수 현상이 나타나고 전반적 지역에서 해비 침률이 높은 곳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7mm로서 평년의 28.5%였습니다. 그리고 해비 침률은 46%로서 평년보다 11% 높아서 이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들의 생육에 유리했습니다. 다음 주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일이 약해지는 고기압과 남부 지역으로 이동이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황해남도 남부 지역에서는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3일과 14일이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특히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센바람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13일부터 평년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